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이게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내용에 한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자퇴를 결심하고 또 실행하고 그 후에 겪었던 일들을 좀 떠올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눠서 자퇴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좀 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퇴를 한 이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살아온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꽤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육 쪽에서 종사를 하셨고, 또 중3 때까지 제가 뭐 크게 흥미를 느꼈던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목적 없이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우연한 기회로 여름방학에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여름방학 동안 캐나다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큰 이유 없이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집 아저씨의 그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되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셨어서 가족끼리 좀 도란도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을 보내는 그런 생활이 되게 부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한국에 너무 가기 싫어서 담임 선생님을 붙잡고 나는 여기에 살게 해달라, 한국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막 울고불고 좀 부모님께도 상처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되게 막연히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면 뭔가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고에 가면 뭔가 되게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였으니까 외고 입시까지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어요. 전혀 뭐 그런 특목고에 관심도 없었고 무슨 외고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시내에 있는 외고 입시 학원에 갔어요. 이렇게 보통 초등학교 빠르면 한 고학년 정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되게 많이 늦은 거죠.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좀 준비하기엔 늦었기도 하고 또 뭐 성적도 크게 이렇게 테스트 성적이 좋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도 일단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다녔죠. 학교 끝나고 나서 5시에 학원 도착해서 한 새벽 1시까지 수업 듣고 집에 가면 뭐 2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학원은 한 일주일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뭐 커리큘럼을 뭐 따라가기가 빡빡한 것도 빡빡한 거지만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뭐 15, 16살 된 애들이니까 새벽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이제 졸면은 맞고 뭐 욕하고 물론 이제 엄하게 가르치는 어떤 스파르타식 그런 그 인거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니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인데 이렇게까지 쥐어짜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좀 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게 됩니다. 뭐 방법을 모르고 요령을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입시 관련 문제집을 사서 풀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에 한 권 정도씩 풀었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그냥 하루에 한 권 정도 풀었고요. 잠은 한 하루에 2-3시간 정도 계속 잤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좀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외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뭔가 상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뭔가 들어갔는데
그냥 그 일주일 다녔던 입시 학원의 연속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과목 편성 자체가 뭐 국어, 미술, 체육, 뭐 음악, 도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국어, 영어, 그리고 부전공으로 선택한 이제 제2외국어, 저는 당시에 중국어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학, 뭐 이런 과목 말고 다른 교과 과목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한 번, 한 시간 정도 체육 시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표도 막 뭐 예를 들어서 8교시면 뭐 국어, 미술, 도덕, 한문, 체육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국어 1, 국어 2, 영어 문법, 영어 회화, 뭐 영어 독해, 그리고 수학, 뭐 SAT 뭐 대비하는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되게 다채로운 듯 다채롭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좀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저녁을 먹고 영자신문을 1시간 동안 읽어요. 그리고 나서 독서실처럼 생긴 열람실로 가서 12시까지 야자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하루에 외워야 되는 단어 막 몇백 개씩 되고 쪽지 시험이나 이런 것도 성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안 자는 게 아니고 사실 못 자는 거죠.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험 시간이 아니면 다 자고 되게 심했을 때는 수업 중인데 그 저희 반에서 한 2명인가 빼고 다 자는 거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야자 끝나고 나서는 강제 소등을 하고 이제 공부를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시간은 없는데 단어는 외워야 되고 숙제는 남았고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이제 핸드폰 불로 공부를 막 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숨가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주말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좀 밀린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앞에 이렇게 큰 관광버스가 몇 개 와요. 뭐 땡땡 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그 버스를 타고 주말에 또 학원에 가서 주말 내내 선행학습을 듣고 일요일 밤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주말은 쉬는 개념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니까 되게 초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놀아도 되나? 내가 쉬어도 되는 건가? 되게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아온 친구들은 좀 그런 패턴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체력도 안 따라가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학교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좀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그냥 공부하는 기계를 키우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쯤 되니까 매일 뭐 이유 없이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양호실에 누워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좀 학교에서 떠났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또 되게 심하게 아파서 좀 큰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증상은 있는데 딱히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맹장부터 해서 암 검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시작했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죄송하다. 부모님 입장에선 되게 날벼락 같은 얘기였을 거예요. 합격하고 나서 저보다도 이제 더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 무작정 학교라는 곳에서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자퇴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음악에 되게 매진하면서 이제 장래희망이 생겼었거든요. DJ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퇴 계획서를 쓰기 시작해요. 뭐 이제 DJ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렇게 현직에 있는 좀 DJ 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좀 인터뷰나 상담을 이렇게 받고 물론 대부분은 그때 이제 답장에서 되게 자퇴를 말리셨어요. 네,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DJ들의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하고 뭐 음반 같은 걸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긴 설득 끝에 자퇴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여름에 더 이상 고1이 아닌 그냥 17살로 살아가게 되는 게 제 이제 자퇴 스토리고요. 자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EBS 강의를 들으면서 독서실에 다녔어요. 혼자 공부를 했는데 검정고시도 검정고시지만 일단 저는 자퇴하는데 이제 걸었던 첫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 부모님도 동의했던 거는 이제 대학에 간다였거든요. 대학은 무조건 간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자꾸 편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이제 책상에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어요. 자퇴를 처음 결심할 때 되게 많은 자료들에서 자기 관리가 정말 힘들다.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좀 다를 거야. 난 특별한 1%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굉장히 자만했던 거죠. 결국에는 저도 이제 99%의 사람이었어요. 점점 나태해지는 저를 보면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를 좀 동기부여해줄 것들을 찾아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이제 학원에 가서 단과 강의를 듣고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 방송을 했었어요. 대학에 가면 난 어차피 음악을 할 거니까 이제 음악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겸사겸사 방송을 진행하고 또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이제 큰 지하철 환승장 이런 데 가서 동물보호 관련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채식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DJ를 배울 수 있는 디제잉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이 한 반년 정도 남았을 때는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재수종합반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퇴를 하고 이렇게 대학 축제 시즌이나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훅 분위기를 타는 때가 와요. 이때를 되게 잘 넘기셔야 돼요. 이게 되게 가치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에 가서 새내기로서 맞는 축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나도 기분 전환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갔다가 마음이 확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제 수능을 보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빨리 19살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사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 처음 자퇴를 했을 때 나는 음악을 꼭 하겠어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 어영부영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원대한 꿈은 이루지 못했고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딱 싱글 한 곡 발매한 수준에서 그쳐 있네요. 제 나이가 올해로 30인데 아직도 느끼는 건 생각보다 자퇴생 꼬리표가 굉장히 길다 예요. 어차피 검정고시로 이제 고졸 학력 땄고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출신 고등학교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물어봐요. 이게 학교를 왜 자퇴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퇴한 건 아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면접관 분들도 계셨고요. 이게 앞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와서는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이라서 사실 그냥 덤덤해요. 무덤덤한데, 이게 사회에 나온 지 이제 벌써 한 8년 정도 된 시점에서도 자퇴생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기록은, 흔적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할 법한 좀 자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답변, 그리고 이렇게 자퇴했을 때 뭐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단점과 좀 주의사항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